정일 동그라미. 두어 달 전에 위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동그라미. 위복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하면서 상념에 잠긴다.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귀향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교원 생활을 시작한 첫 1년간은 학생 생활의 연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차차 서재에서 매력을 잃게 되자 분필가루를 털며 교문을 나선 때마다 언제나 갈 방향이 작전된 발걸음은 내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발걸음은 내딛지 못했다의 밑줄.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벌써 등장인물이 어떤 내적 갈등이 엄청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발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목적지가 어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거리에서 피곤한 다리를 쉬고 할 일이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늦도록 티룸에 앉아 있는 때도 있었다. 희미한 전등에 벽에 그려진 바위 같은 자기네의 그림자 밑에 앉아서 턱을 괜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하품으로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의 우울한 포즈. 비치는 전등의 각도를 따라 우람하게 보이는 자기의 그림자를 정신없이 쳐다보다가 어느덧 지방이 오른손에 들린 커피의 자극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술을 먹고 싶어하는 자기를 깨닫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잘라볼까?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뭐예요? 티룸에 있다가 술집으로 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추하였던 이튿날 겨우 일과를 치르고 나서는 혼탁한 머리와 떨리는 다리로 번잡한 거리를 망령과 같이 방황하는 것이었다. 방황하던 길에 혹시 서점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서점의 체크. 그것은 학생 생활의 습관 중에서 오직 남은 한 가지일 것이다. 습관의 밑줄. 그러나 세모, 지금의 그 습관, 회고적 감상으로 물들어진 것이다. 연구의 체계와 독서의 플랜을 흐트려버린 지 오랜 지금은 플랜을 흐트려버린 지 오랜 밑줄. 그럼 화자는 옛날의 습관이 이제 다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이 없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방황을 하고 있다, 발길이 내닿지 않았다 이거랑 지금 다 결부되는 거죠. 어떤 필요한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밑줄, 막연하게만 가는 것이었다. 목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선은 높고 높은 서가의 비짓이 들어찬 책 뒷등에 클래식한 명조체의 활자와 금시의 먹물이 들을 듯이 새로운 감각의 육필 문자 위를 흘러 지나갈 뿐이다. 그같이 막연한 시선에 혹시 그 전에 존경하고 사랑하던 반가운 사람의 신장한 전집이 보이면 한때 매혹하였던 여인의 체온 같은 감각적 회상을 느끼기도 하였다.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혹시 전에 본 문헌에서 저자의 이름만을 기억하던 신간을 뽑아들고 목차를 내려보기도 하였으나 자기와 그 책 사이를 이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미싱 링크의 밑줄,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을 다시 제자리에 채우고 서가를 쳐다볼 때에는 술에 부른 지방덩어리인 몸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을 대한 듯이 답답함을 느꼈다. 답답함의 체크. 화자가 본인의 정서를 고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세모,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바라보는 서가는 땀과 피의 입체인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의 위관을 보는 듯이 순감감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다. 기쁨도 체크. 그리고 자기도 이 문화탑에 한 돌을 쌓아보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것이 먼 옛날 일같이 회상되었다. 문화탑에 한 돌을 쌓아보겠다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여기서 돌은 책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래서 나도 하나의 돌을 쌓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나도 작가가 되고 싶었다. 작가의 꿈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 도착한 정일은 평생 모은 재산에 집착하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는 어때? 그러면 집착이 쩔어. 뭐에? 돈에 쩔어 있어. 돈미세에 대한 이야기. 며칠 뒤 매제인 용팔이 찾아온다. 용팔의 동그라미. 정일이와 마주 앉은 용팔이는 그새만 해도 향하셨구만요 하고 단 며칠만 못 자도 그 꼴이냐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꼴이냐의 밑줄, 냉소적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큰 봉투에서 새로 꾸민 듯한 서류를 내놓으며 누구의 명의로 소유권을 내겠느냐고 물었다. 소유권의 밑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듯한 정일이의 얼굴을 쳐다본 용팔이는 아직 앉아 계신 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기는 황송하지만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하고 정일이의 아버지의 병이니만큼
오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이 정일에게로 상속될 것이므로 지금 등기수속 밑줄 등기수속이 목적이었습니다. 토지는 정일이의 아버지의 명의로 할 것 없이 바로 정일이의 명의로 소유권을 내는 것이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겠다. 비용 적게 든다는 밑줄. 그래서 뭐다? 얘도 돈에 미쳐 있구나. 설명하며 서류를 뒤적여서 정일이의 이름을 여러 개 찾아내 보였다. 그러한 용팔이의 기다란 설명을 듣고 있는 정일이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아버지가 한 달 전에 투기적으로 토지를 샀다는 것이 놀라웠다. 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도 뭘 했다? 아빠는 여전히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전에 토지를 샀어요? 하고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는 정일이의 말이 도리어 이상하다는 듯이 밑줄.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용팔이가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당대 사회에서는 돈을 위해서 이 정도쯤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뭘 비판하고 싶겠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추구, 그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망하다는 것과 토지 브로커는 누구나 그 토지를 탐내었다는 것과 그러니만큼 병석에 누워있는 정일이의 아버지가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토지를 사기까지에는 여간 애를 쓰지 않았고 자기도 한몫의 밑줄. 중요한 책동을 하였다는 걸 말끝마다 비추었다. 그래서 무슨 말? 아, 그거 힘들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게 땅을 샀어. 근데 저도 한몫했어요 형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뭔 말? 나도 콩고물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서술의 흐름을 봐봐. 대화체가 있어 없어? 없어. 싹 다 간접인용이란 말이지. 이게 이 글의 특징인 거죠. 중략, 상님은 아마 저만큼 모르실걸요. 왜? 형님이 없을 동안에 내가 니네 아빠 도와줬으니까. 이제 형님이 상속하실 재산 중에 큰 토지만도 하고 그는 또 숲 하나를 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용팔이의 모양을 내려다보고 있는 정일이는 안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의 무서운 모양이 보이고 그러한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보고 있을 때 자신을 의식의 밑줄.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짓인가?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구심이라고 체크해 봅시다. 아빠가 아픈데 아빠를 살피지 않고 뭐하고 있다? 용팔이가 말하고 있는 돈 노름에 자기가 놀아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뭐하고 해서 끝까지 세금 줄이는 거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필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의 밑줄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잠이 부족한 탓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웃음의 체크.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해. 아빠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용팔이를 보고 화가 났다는 거죠.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러나 세모 금시에 바로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의 밑줄. 그럼 뭐야? 나는 여기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이러한 심혈은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박성도 아니오.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모퉁이에 상식을 농쳐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은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인지도 모르니 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나는 몰라. 근데 도장을 달라고 하고 있어. 도장을 찍으면 뭐가 돼? 짓게 돼. 그치? 내심 아빠가 아픈 상황에서 돈 미세였던 이 용팔이를 보면서 아 화가 나라고 하지만 본인이 웃음을 띄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나도 어느샌가 욕망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었다. 근데 마지막에 칠대로 쳐 나는 어디다 치는지 또 몰라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책임 회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굳이 저기에다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면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 판단의 밑줄. 그래서 이건 뭐야? 지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 진술의 밑줄. 이랬으면 어떻게 돼? 화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긴 했어. 그치?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있어? 갈등 해결이 되어 있어야 돼. 행동을 해서 갈등이 해결돼야 되는데 얘는 뭐였어? 과거 회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과 추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냥 뭐야?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밑줄. 이건 뭐예요? 초점화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간이 바뀌었어. 집으로 왔지? 그러면 화자가 서술자가 바뀌었어야 돼. 근데 안 바뀌었잖아. 똑같았단 말이야, 윗부분이랑.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객관적 관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 관찰자적 입장이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죠. 내면이 이미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일은 교직에 나선 후 차츰 독서나 연구에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본인이 서점에 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학생 시절 습관 중에 아직 정일에게 남아있는 것은 서점 찾는 것만 되어 있지 그 서점에 가서 뭘 할지는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일은 용팔이 건네는 말에서 아버지를 가둔하라 지친 자신에 대한 염려를 느꼈다. 염려의 밑줄. 이거 진짠가? 아니 그 꼴 며칠 꼬박 밤샜다고 그 꼴이유? 라고 하는 것은 뭐야? 병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정일이 상속할 재산에 대해 용팔이가 정일이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위임장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용팔은 자신이 아버지가 정경대를 물리치고 땅을 매입하는데 자신이 공허했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본인이 책동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말끝마다 내비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9번은요? 9번 볼까? 미안. 기억과 니은에 의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봅시다. 기억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니은은 서류에 대한 이야기. 이 서류는 누구의 서류였어요? 용팔이가 꾸며온 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은 주인공이 과거에 품었던 영혼은 니은의 주인공이 새로이 품게 된 갈망인가요? 아니죠. 원하진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기억은 주인에게 도피처가 되어주고 니은은 주인에게 변명의 구실이 되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처였나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 틀렸고요. 기억은 내면적 성찰. 책 보고 반성했나요? 그런 거 없었죠. 좌절감을 줬지. 뭐였어? 나 옛날에 문학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난 그런 꿈이 없어. 니는 주인공에게 분노, 그 서류를 보고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아픈데 돈 이야기만? 4번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성격자는 1930년대 후반 지식인들의 정신적 방황의 밑줄.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 주인공이 뭐였어? 계속 나는 갈 길을 잃었다. 발걸음이 내딛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주인공. 무기력 밑줄. 그는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상의 비속함을 깨닫고 경악 밑줄. 그치만 결국에는 거부하지 못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도장을 건네줬다에 대한 이야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늦도록 티룸에 앉아서 전등의 각도에 따라 우람하게 보이는 자기의 그림자를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에서 의욕을 잃고 무의미하게 그림자만 보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아무리 부딪혀도 도저히 늘어뜨릴 수 없는 장벽을 대한 듯이 답답함을 느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지. 이윤동기가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3번. 지금의 아버지가 한 달 전에 투기적으로 토지를 샀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 점에서 중병에 걸리고도 돈 미세였다. 경악했다. 맞는 말이죠. 용팔에 대해서 이 소인놈 같은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오르는 것에서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한 부인공의 거부감, 거절,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심혈을 신경쇠 탓으로 돌리며 용팔에 조급히 도장을 내어 건네줘서 비속이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한다. 도장을 건네줬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